영화는 북태평양의 거대한 쓰레기 섬 근처에서 시작된다. 소피아와 그녀의 남편 크리스를 포함한 연구팀이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추적해온 상어로부터 신호를 받는다. 이 상어가 빠르게 접근하는 것을 인식한 크리스를 포함한 4명의 잠수부는 급히 수트를 착용하고 물속으로 뛰어든다. 소피아는 제어실에서 이들을 모니터하며 적절하게 안내한다. 잠시 후 잠수부들은 큰 생물에게 물린 것처럼 보이는 정자고래의 시체를 발견한다. 이들이 이를 검사하기도 전에 상어들이 갑자기 등장한다. 상어들은 마치 무언가가 그들을 쫓아오는 듯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몇 초 후 7m 크기의 거대한 암컷 상어가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추적해온 상어임을 알게 된다. 소피아는 몇 달 전만 해도 2m였던 상어의 크기에 놀라며 크리스는 두려워하고 떠나자고 제안하지만 소피아는 그녀가 릴리트라 이름 붙인 상어의 샘플을 얻고 싶어 한다. 크리스는 마지못해 화살로 상어를 찌르지만 이는 큰 실수가 된다. 엉임 릴리트는 분노하며 빠른 속도로 잠수부들을 에워싼다.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상어는 격렬하게 공격하여 잠수부들을 조각내버린다. 제어실로 돌아온 소피아는 그들의 비명이 들리자 충격에 빠진다. 그녀는 즉시 하푼을 잡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선다. 2. 하지만 몇 미터 수영을 하자 남편의 절단된 팔이라는 끔찍한 광경을 마주한다. 그러던 중 릴리트가 갑자기 나타나 그녀를 향해 돌진한다. 소피아는 피하지만 상어가 어망에 걸려 그녀를 바다의 깊은 곳으로 끌고 간다. 극도의 압력으로 인해 그녀의 고막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녀는 고통에 비명을 지른다. 써느저보. 어느 저녁, 미카라는 젊은 학생이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의 작업의 큰 팬이라고 말한다. 미카는 또한 자신의 그룹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같은 상어 릴리트를 추적해왔다는 사실을 밝힌다. 소피아는 이에 관여하고 싶지 않지만 미카는 그녀에게 자신의 비영리 단체를 확인해보라고 설득한다. 다음 장면에서 그들은 NGO에 도착하고 미카와 그녀의 친구들은 수생생물의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다. 소피아는 이후 상어 태그를 추적할 수 있는 해커 벤을 만난다. 엉이 19 컴퓨터를 통해 벤은 릴리트가 파리의 센강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소피아는 상어가 담수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카는 더러운 바다 때문에 일부 상어가 적응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동물이 병들어 결국 죽기 전에 구해주자고 제안한다. 미카는 소피아가 상어와 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원하지만 소피아는 그것이 우스꽝스러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떠난다. 그 저녁 소피아는 집에 돌아와 호기심에 상어를 추적하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충격적으로 상어가 정말로 파리에 도착했음을 확인한다. 한편 활동가들인 미카와 벤은 상어를 찾기 위해 센강을 항해하고 있다. 엉삼멍일. 그들은 다리 아래에서 멈추고 미카는 혼자서 물속으로 뛰어들기로 결정한다. 잠시 주변을 살펴본 후 그녀는 거대한 물어뜯힌 자국이 있는 차를 발견한다. 이는 분명 릴리트의 소행이다. 수면 위에서 벤은 경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미카에게 신호를 주기 위해 로프를 당기기 시작한다. 그러나 미카는 더 오래 머무르고 싶어 로프를 어리석게 놓친다. 그녀는 조사를 계속하다가 근처에서 무언가 큰 것이 숨어 있는 것을 감지한다. 이것이 그녀를 약간 겁먹게 하여 다시 수면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경찰은 미카를 체포하고 그녀를 그곳에서 데려간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아딜이라는 경찰이 미카에게 강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상어를 추적하고 있었다고 대답하지만 경찰은 예상대로 믿지 않는다. 바로 그때 다른 경찰관이 방에 들어와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한다. 한편 소피아는 강가에서 상어를 추적하려고 하고 있다. 그녀는 해안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고 그에게 멀리 가라고 당부한다. 잠시 후 아들과 미카가 다가와 어젯밤에 홈리스가 잔인하게 물려 죽었다고 전한다. 엉쌈. 그들은 시체를 보여주고 소피아는 그것이 릴리트의 소행이라고 즉시 확인한다. 이어서 아딜은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장에게 데려가기로 한다. 소피아는 센강에 거대한 상어가 있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경찰서장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3인조가 계속 주장하자 경찰서장은 먼저 이론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나중에 아딜과 그의 팀은 강에 잠수하여 상어를 찾기로 결정한다. 소피아는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여 상어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지만 아딜은 상어의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 잠시 후 그들은 추적 위치에 도착하고 3명의 잠수부가 물속으로 뛰어든다. 그들이 처음으로 보는 것은 한쪽이 부분적으로 먹힌 거대한 죽은 물고기다. 45 한편 바보 같은 활동가 미카는 이 모든 것을 먼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들이 상어를 죽일 것이라고 추측한 미카는 벤에게 연락하여 추적 장치를 꺼달라고 요청한다. 벤은 마지못해 이를 수행하고 해킹 기술을 사용하여 장치를 끈다. 물속에서 잠수부들은 무언가 거대한 것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다고 느끼며 두려워한다. 엉오멍팔. 그러나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소피아와 아딜이 즉시 돌아오라고 지시한다. 이는 그녀의 추적 장치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기 때문이다. 잠수부들은 아무것도 보지는 못했지만 상어의 존재를 느꼈다고 설명한다. 아딜은 소나로 녹화된 기록을 확인하고 릴리트가 확실히 여기 있음을 확인한다. 그날 저녁, 미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라이브 방송을 하며 센강에 상어가 숨어 있다고 알린다. 미카는 그 불쌍한 동물이 병들기 전에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한편 아딜, 소피아, 그리고 경찰서장은 시장실로 비공개 회의를 위해 향한다. 며칠 후에 국제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센강 주변에 몰릴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0547 소피아는 치명적인 상어에 대해 말하며 대회를 취소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고집센 시장은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들였다고 하며 단호하게 거절한다. 대신 경찰에게 24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한다. 상어를 죽이는 것은 비인도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상어를 살아서 포획하기로 준비한다. 엉607 소피아는 다리 근처로 상어를 유인한 후 진정제를 투여하자고 제안한다. 상어가 기절하면 국립해양센터로 옮길 수 있다는 계획이다. 논의가 계속되던 중 벤이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난다. 그녀는 상어가 실제로 죽은 자들의 뼈가 가득한 도시의 한 구역, 지하묘지 근처에서 쉬고 있다고 알린다. 엉627 벤은 그녀의 친구 미카가 미쳤다고 주장하며 곧 미카가 활동가 그룹을 이끌고 지하묘지로 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한다. 그녀는 소나를 사용하여 상어를 유인하고 어떻게든 구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벤은 또한 상어의 추적 장치를 다시 활성화했기 때문에 이제 상어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날 저녁, 소피아와 경찰은 손상된 접근 지점을 통해 지하묘지에 도착한다. M646 그들은 곧 미친 활동가들이 상어가 있는 큰 연못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미카는 상어를 구하겠다는 고집으로 소나를 가지고 물속에 뛰어든다. 소피아와 아딜은 그녀에게 나가라고 소리치지만 미카는 거부한다. 곧 거대한 지느러미가 그녀 주위를 돌기 시작하며 모두를 공포에 빠뜨린다. 그들은 곧 상어가 있는 큰 연못을 둘러싸고 있는 미친 활동가들을 발견한다. 미카는 상어를 구하겠다는 고집으로 소나를 들고 물속으로 뛰어든다. 소피아와 아딜은 그녀에게 나가라고 소리치지만 그녀는 거부한다. 곧 거대한 지느러미가 그녀 주위를 돌기 시작하며 모두를 공포에 빠뜨린다. 그러나 더 작은 지느러미가 나타나자 모두가 더욱 충격에 빠진다. 이는 릴리트가 새끼를 낳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끼 상어는 미카에게 다가가고 미카는 그것을 마치 개처럼 쓰다듬는다. 그녀는 상어들이 무해하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때 아딜은 공격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즉시 물에 뛰어들어 미카를 구하려 한다. 그는 그녀를 붙잡는 데 성공하지만 미카는 그를 밀치고 더 멀리 수영한다. 그 순간 릴리트가 물 밖으로 뛰어나와 미카를 공격해 죽인다. 이 장면은 보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며 모두가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한다. 혼란 속에서 몇몇 활동가와 경찰들이 물에 빠진다. 대부분은 즉시 죽임을 당하고 일부는 팔과 다리가 절단된다. 불쌍한 벤도 미끄러져 연못에 빠진다. 그녀가 올라가려 애쓰는 도중 누군가의 무릎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기절하고 결국 익사한다.
한편 릴리트는 자신이 낳은 새끼도 사람과 접촉했기 때문에 찢어버린다. 이 참극이 끝난 후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다. 엉팔시산 소피아와 경찰은 죽은 상어를 조사한 뒤 그 상어가 담수에 적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게다가 소피아가 상어의 배를 메스로 열었을 때 여러 새끼들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 사실에 그녀는 충격을 받는다. 상어는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가 연구를 통해 소피아는 상어가 단위 생식으로 번식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수컷 파트너 없이 번식이 가능한 것이다. 그때서야 소피아는 릴리트가 그들이 전혀 몰랐던 완전히 새로운 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아딜에게 만약 이 상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상어들이 바다를 침범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후 두 사람은 시장실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한다. 하지만 이벤트까지 24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취소를 거부한다. 0858 대신 그녀는 군대가 보안을 책임질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아딜과 소피아는 그녀의 무지에 분노하며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한다.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그들은 모든 경찰관을 모으고 2명의 폭발물 전문가도 소환한다. 계획은 간단하다. 물속으로 들어가 상어들을 폭파하는 것이다. 0918 다음 장면에서 아딜과 소피아는 상어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위치에 도착해 물속으로 잠수한다. 팀은 보트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지시를 제공한다. 두 사람은 프로펠러, 조명, 그리고 상어를 한 곳에 모아둘 수 있는 소나 장치를 가지고 있다. 9317 몇 분간 수영을 계속한 끝에 그들은 마침내 릴리트의 번식지를 발견한다. 그들은 상어 한 마리가 아닌 수천 마리의 새끼 상어들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한편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시작되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모여든다. 시장은 기자들에게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며 인터뷰를 한다. 905 그녀는 자신 있게 대회를 시작하며 수백 명의 수영 선수들이 물속으로 뛰어든다. 물속에서 소피아와 아딜은 임무를 계속 수행하며 소나 장치를 킨다. 폭발물 전문가들은 작업을 시작해 폭탄을 부착한다. 그러나 그중 한 명이 기폭 장치를 누르려 하자 곧바로 새끼 상어들에게 공격당해 산산조각이 난다. 10대 17 소피아는 모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당부하며 그것만이 들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두 번째 폭발물 전문가는 공포에 질려 기폭 장치를 누르고 만다. 이것이 상어들을 그에게 끌어들이며 그는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는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소피아는 프로펠러를 사용해 아딜을 위험에서 끌어낸다. 그들은 가까스로 빠져나오고 폭탄이 폭발하여 모든 새끼 상어들을 죽인다. 샵 37 수면에 도달한 후 소피아는 아딜을 보트 위로 올려주지만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수영에 들어간다. 그때 어미 상어가 잔해 속에서 튀어나와 그녀를 공포에 몰아넣는다. 소피아는 재빨리 수면으로 올라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경고하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거대한 상어가 보트를 공중으로 던져버리며 모두가 날아가 떨어진다. 10번 58 그 상어는 경찰들을 차례로 집어삼키며 결국 소피아와 아딜만 남게 된다. 두 사람은 급히 전복된 보트 위로 기어오르지만 상어는 그들을 추격하지 않는다. 대신 상어는 트라이애슬론 대회 쪽으로 향하는데 그곳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강에서 수영하고 있다. 그리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 릴리트가 수영 선수들을 차례로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11-17 관중들과 기자들은 물이 순식간에 붉게 물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잠시 후 군대가 나타나 상어를 향해 사격을 시작한다. 아들과 소피아는 그들에게 멈추라고 외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들리지 않는다. 한편 어미 상어는 엄청난 속도와 감각으로 모든 총알을 피한다. 11-38 아들과 소피아는 잠시 후 구조되지만 군대는 사격을 멈추지 않는다. 불행히도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곳에 떨어진 폭발물을 맞추고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다리를 날려버리며 물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한다. 수백 명의 관중들이 폭발로 인해 사망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에 휩쓸린다. 11대 57 순식간에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며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다. 마지막 장면에서 소피아는 의식을 잃은 아디를 끌고 가다가 주변에 여러 마리의 새끼 상어들이 배회하는 것을 본다.
이제 파리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에서 이 상어들은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